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저희 여의도맨션에서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또 꼽으라고 한다면 일명 소버린 AI라고 해서 AI 자체 생태계를 지켜보자 라는 목적 아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관련한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뭐 LG, 뭐 SK, 뭐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거대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키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 분야 바깥에 있는 일개 동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공동의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어찌 보면 누구의 것도 아닌 공동의 것이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도대체 어떻게 그 부가가치를 서로 쉐어하고 나누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악담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야 뭔가 조언도 하고, 이런 것들로 설정이 된 거구나, 이게 알게 되는데, 참 이 제 주변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의 저자분이 마침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시고 우리에게 높은 해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어렵게 한번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장 박수홍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서를 통해서 박사님이 어떤 일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인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그룹을 맡고 있고요. 말 그대로 하는 역할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제 기술을 외부에 오픈하고, 또 그 오픈한 기술이 이제 외부의 개발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뭐 협력하고 그 오픈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오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 선입견도 이 책을 통해서 또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 그 배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연합체, 이걸 구축해서 또 나눠준다고 하고 또 범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오픈소스인가?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오픈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그러면 저도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냐 하면, 오픈소스 일단 무료네. 공짜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건 오픈소스야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처음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건 누구의 온전한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다 알아서 그냥 활용하고 바꾸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그러면 느낌이 또 약간 선한 느낌도 있잖아요. 뭐 공짜로 준다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런 제 선입견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오픈소스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오픈소스 공짜, 그리고 외부에 공짜로 있는 거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삼성전자라는 조직이 오픈소스 그룹이 굳이 조직으로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소스가 점점 늘어날 텐데 AI에서도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라는 얘기가 워낙에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이제 그 이미지 하나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 제가 뭐 대표적인 그냥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이미 이제 30년이 넘었죠. 한 33년 넘었는데 리눅스. 네, 리눅스입니다. 펭귄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입니다. 뭐 이 기술은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오픈소스일까요?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글쎄요, 저는 뭐 리눅스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씀드리는 제 이유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뭐 캐치하셨겠지만 왼쪽이 왠지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선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도와줄 것 같고, 또 공짜로 쓰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좋은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반 이후로는 제가 그 책을 통해서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왼쪽 같은 오픈소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순수한 오픈소스는 이제 오픈소스에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이유는 오픈소스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그 서브 타이틀로 오픈소스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적었는데 예. 오픈소스가 돈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그림처럼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의 참여들이 거의 100% 오픈소스로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돈을 투자하고 네. 또 기업이 그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좋은 개발자들이 또 오픈소스에 들어가서 예. 좋은 코드들을 개발하고 예. 또 그게 공개되고 예. 그 선순환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네. 오픈소스는 100% 상업화돼 있다. 예. 그리고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된 소스거든요. 예. 그 소스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예. 좀 전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AI가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사실은 코드가 아니라 모델, 그렇죠.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오픈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픈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오픈소스 반도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이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어서 허허. 누구나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오픈돼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의 오픈소스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오픈되어 있는 모든 소스가 다 오픈소스다. 오픈되어 있는 모든 소스가 오픈소스다. 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땐 네.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됐다가 오늘 오시니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도 해주셨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선입견. 결국 오픈소스를 해놓고 사람들 모으려고. 네. 모아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 규모 되면 결국 오픈소스 아닌 걸로 바꾸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케팅 목적이야. 이렇게도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뭐 당연하지. 이럴 수도 네. 있지. 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뒷부분에 자꾸 가면 갈수록 사례들을 막 넣어주셨는데 MS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회사를 막 수조 원의 인수를 맞습니다. 한다. 아니 그럼 오픈소스로 내놓은 거를 인수해서 얘네는 뭔 이득이 있지? 이거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20년대 초반 정도까지 네. 그때도 사실은 오픈소스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학교 있을 때도 그렇고 교수님이 학교 계실 때도 분명히 그때 오픈소스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안 쓰고 네. 오픈소스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도 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오픈소스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오픈소스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기업이 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만들려고 해도 예. 이 오픈소스의 그 성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오픈소스가 품질이 좋습니다. 그럼 왜 이 좋은 오픈소스를 오픈하느냐?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모든 사업이 예. 참여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돈이 되는 시장이 됐거든요. 예. 지금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뭐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이제 AI를 쓰게 될 경우도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발생하듯이 네.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수익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기존에 뭐 내 특허로 예. 또 내 차별화로 갖고 있던 기술들이 내가 갖고만 있어 갖고는 이제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업 예, 입장에서는. 예. 이 기술을 남한테 안 주고 내가 특허화하고 나만 갖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걸 포기하고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을 때의 수익이 네. 올라가는지. 예.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대부분의 수익들이 참여자들이 많아져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예. 오픈소스가 이제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죠. 그렇군요. 오히려 오픈소스, 즉 오픈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무료는 아닙니다. 그냥 그들도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살짝 이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오픈소스가 신뢰감이 떨어지고 쉽게 말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썼고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오픈소스가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도대체 무슨 상황이 변했길래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변화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연구할 때 그 오픈 소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개발하다가 오픈 소스 좋은 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쓸만하네 그러고 이제 쓰다가 예. 만일에 그 오픈 소스에 부족한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뭔가를 거기다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추가를 해달라고 거기 만드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겠죠. 예. 제 걸 그냥 무조건 갖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이게 넣어도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예. 근데 확인하는데 뭐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빨리 만들고 싶은데 예. 이게 오픈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예. 이 소비자가 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이면 뭐 조금 기다리고 뭐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해보겠지만 네. 만일에 이제 서비스를 하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네. 왜 당장 한 달 뒤에 네. 제품이 나가고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데 얘는 계속 개발을 안 해주면 사실은 점점 이제 이거 오픈소스 못 쓰겠네 이렇게 이제 신뢰가 떨어지죠. 네. 근데 지금은 네. 사실은 자고 있으면서 지금 그 오픈소스의 코드 반영을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사실 인터넷 연결 안 된 데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리는 즉시 반영될 때도 있고. 아. 그리고 완전히 뭐 지구 반대편에서 네. 누군가가 새로운 걸 막 오픈할 때 예. 제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거의 계속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고 예. 뭐 최근에 나온 오픈소스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걸 검색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스마트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여기로 그냥 알람이 다 옵니다. 예, 예. 자동으로. 예. 그럼 제가 여기서 확인해 보고 이런 좋은 게 있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 걸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걸 적극적으로 갖다 쓰는 게 활용하면 당연히 되구나. 좋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오픈소스가 굉장히 성행을 한다고 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리눅스 그래도 이거를 어디서 기본적인 걸 가서 다운받고 그걸 활용하고 해야 될지 우리가 애매모호했으나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은 네트워크 환경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동시에 참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물들이 동시에 지구 정반대편이라는 표현까지 해준 것처럼 이렇게 다 업로드가 워낙 실시간으로 되고 빨리 되고 알려도 주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여러 면면에 오픈소스가 우리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 오픈소스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뭐 폰을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예. 거기 뭐 이렇게 설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모든 서비스들이 거기 오픈소스를 이거를 만드는데 뭘 썼는지가 네. 거기 다 나옵니다. 오.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예. 이게 오픈소스의 약속인데 예.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무료입니다. 예. 다만 내가 이 오픈소스를 썼어요라는 거는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마저 이제 표기를 안 해주면 예. 사실은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쓰는 사람이 어떤 오픈소스를 썼는지를 알아야 사실 거기 가서 또 뭐 수정을 하든지 예.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요청을 할 텐데 이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픈소스에서의 라이센스라는 그 정책이 네. 무료로 뭐든 써도 좋다. 네. 물론 이제 복잡한 라이센스도 많지만 예. 근데 꼭 이제 지켜줘야 될 거는 그 고지 의무입니다. 아.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이 쓰시는 것 중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네. 뭐든지 설정에 들어가면 네. 거기 오픈소스가 내가 이런 오픈소스를 이거 만들 때 썼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 근데 거의 많이 쓰는 것들은 막 수백 개 이상씩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지금 사실은 굳이 찾아보지 않지만 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거에 다 예. 오픈소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리눅스는 당연하고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 갤럭시 폰이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도 그런 겁니까? 당연하죠. 예. 어, 안드로이드가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요즘 저희에게 또 아주 유용함을 많이 갖다 주고 있는 AI 솔루션들. 이것도 그럼 똑같이 오픈소스가 다 공개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지금 차이가 조금 있는데 네.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예. 오픈소스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네. 사실은 한 30년 전이겠네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엄청 히트를 쳤죠. 예. 뭐 시장에 거의 뭐 윈도우즈 OS가 깔리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우리도 뭔가 소프트웨어를 좀
고치고 싶고 뭔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 MS한테 그 윈도우즈를 만든 소프트웨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예. 그때는 이제 MS는 안 주죠. 예. 저건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때 공짜로 쓰다가 뭐 걸려갖고 그렇죠. 페널티 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반대 극부에 있는 연구자들이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어떤 뭐 이렇게 그 운동 같은 건데 소프트웨어는 좀 자유로워야 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산업계의 이런 그 뭐 기반 시설 같은 건데 네. 이거를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니까 다른 쪽으로 쓰질 못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예. 91년도에 아까 보셨던 그 펭귄 네. 리눅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확산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개발자들이 야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프리 오브 차지 그러니까 공짜라는 의미가 너무 부정적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무료는 맞습니다. 예. 돈을 10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개념하고 예. 이 프리 오브 차지라는 게 붙으니까 예. 품질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오픈소스라는 말로 대체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게 없어지고 예. 지금의 이제 오픈소스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업들의 참여가 엄청 늘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여기서 AI를 잠깐 보시면 예. 이렇게 오픈소스까지 갈 때 한 30년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간이요. 시간상으로 예. 보면 22년 11월 3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챗GPT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만에 뭐 1억 사용자를 넘겼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오픈 AI가 나왔을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거 오픈소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것도 오픈하지 않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오픈 AI였고. 예. 근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23년도 1월에 메타라는 회사가 예. 저 라마라는 AI를 오픈소스라고 공개를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윈도우즈라는 어떤 독립적인 그 소프트웨어가 84년에 나와서 리눅스가 나오기까지도 뭐 한 10여 년 이상이 걸렸고 예. 또 오픈소스라는 게 정의되기까지 거의 한 20년이 걸렸는데 예. AI에서 오픈소스 AI라는 건 거의 2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네요. 네. 라마라는 걸 공개하면서 예. 명확하게 그 기사에 이거는 오픈소스 AI다. 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 생각해보시면은 AI가 2달 만에 공개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공개된 것만큼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게 지금 그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예. 어디까지 오픈해야 AI에서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조금 오픈한 데도 있고 조금 더 오픈한 기업도 있고 막 그런데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AI도 분명히 위에처럼 점점 많은 부분들이 오픈되어 갈 거다. 그게 이제 분명히 소프트웨어보다는 시기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오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재반 설명들을 쭉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앱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하는 방법에서도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를 저도 많이 갖다 쓰겠죠. 네. 그게 수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걸 만든 어떤 무언가를 제가 다시 제 사업을 붐업시키기 위해서 오픈소스처럼 또 공개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는 유료예요. 더 우리 앱스토어에서 돈 내고 다운받아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네. 요즘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래도 자기가 시간 쓰고 돈 써서 개발한 그 무언가를 또다시 오픈소스로 제공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그 책 제목도 그 오픈이 이제 비즈니스 패권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시장의 특징이 거의 그 승자 독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인터넷에서 예. 방송도 사실 유튜브 말고는 다른 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요즘 많이 앞으로는 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방송 시장까지 장악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돈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예. 여기서 만일에
오픈소스가 수익이 더 크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오픈소스로 가는 거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 다 오픈소스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제가 몇 개의 기업 사례를 네.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 비지 패권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3가지 종류의 예를 좀 가져왔는데 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2대 회장이죠. 스티브 예. 발머가. 발모가 저렇게 강한 소리를 했어요. 예. 와. 저희 굉장히 셌었습니다. 이야. 본인 그 CEO일 때. 예. 사실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서 온 소프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픈소스에 대해서 잘 몰랐다? 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3대 CEO가 되고 예. 그리고서 얼마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하게 그 엄청난 회사인데 예. 이렇게 완전히 그 전임 CEO의 말을 뒤집는 건 예.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라는 오픈소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예. 돈입니다. 수익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스티브 발머가 그 사업을 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90% 이상의 수익은 윈도우즈하고 윈도우즈 OS에서 네. 윈도우즈 그 오피스에서 났습니다. 네.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리눅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공짜 오피스들이 뭐 여러 개가 개발돼 가지고 시장에 있었어요. 예. 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을 보면 암 같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독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 자꾸 공짜가 나오면 예. 윈도우즈 OS를 안 쓸 거고 그리고 오피스를 안 쓰게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익에 방해가 되니까 리눅스는 암 같은 겁니다. 뭐 리눅스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오픈소스를 잘 알고 모르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3대 이제 사티아 나델라 비즈니스로 와보면 네. 지금은 뭐 거의 100% 수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뭘로 내는지 교수님 아시죠? 이 뭐 서버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클라우드입니다. 예. 애저라는 클라우드로 예. 냅니다. 지금 윈도우즈 사업부 날아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 클라우드로 돈을 버는 사업 구조에서 보면 윈도우즈를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연결돼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죠. 전 세계에 리눅스를 쓰는 그 기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 기기들이 애저를 써야지 돈이 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아니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뭐 듣보잡 OS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로 돈 버는 데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사업 구조에서 리눅스가 만일에 애저에 안 붙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네요.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은 오픈소스에 무지하게 투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수익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가운데 것까지만 간단히 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기술이라기보다 네. 이거는 정책인데 예. 19년 정도쯤에 그 미국에서 갑자기 그 5G 시장에 예. 그 화웨이 중국 업체들이 백도어가 있다라는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보안에 문제 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중요한 정보들이 뭐 중국으로 흘러나간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예. 업체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퇴출시켰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중국에서 퇴출됐습니다. 예. 저 시기에 생각해 보시면 화웨이라는 회사가 예. 중국에도 개발자가 많긴 하지만 예. 어떻든 화웨이도 미국에 좋은 그 소위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에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미국 개발자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중국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미국이 워낙에 소프트웨어가 강하니까. 네. 근데 21년도에 화웨이가 기사를 냅니다. 미국 압박에 100기 이러면서 이제 물음표가 나오고 네. 소프트웨어에 자기들은 올인하겠다. 제2의 안드로이드를 만들겠다. 예.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 라는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예.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화웨이는 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모든 기술을 그 수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다만 오픈소스는 예외 처리됐습니다. 네. 그게 제가 밑에 그 링크 보내드린 건데 나중에 예. 한번 보시면 예. 오픈소스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공개되는 많은 오픈소스가 예. 중국으로 안 갔으면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오픈소스도
막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중국에 분명히 타격이 있겠는데 예. 더 문제는 예.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도 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돼가지고 다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은 자기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막을 수 없는 거고 네. 저걸 막기 시작하면 사실은 미국 내 오픈소스는 다 망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저거는 풀려 있거든요. 예. 저것 때문에 화웨이는 소프트웨어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거는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 날 때도 네. 오픈소스는 저런 그 패권의 열쇠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그 똑같은 상황이 네. 5G에서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AI에서 지금 벌어졌거든요. 네. 챗GPT가 계속 그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딥시익이라고 중국에서 네. 오픈소스 AI가 나왔습니다. 예. 다 깠어요, 그냥 중국이. 그 이후로 뭐 QM, 뭐 GLM 이런 AI들을 오픈소스로다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냥 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네. 다른 오픈소스 시장으로 이제 AI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개하는 목적은 꼭 그냥 뭐 공유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 순수하지 않은 의도. 네. 돈을 벌어야 된다. 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시장 장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으로 오픈소스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더 많이 오픈소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자신들이 개발한 걸 전부 오픈소스로 내놨다고 해서 패권이라든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뭐 공통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오픈소스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앞에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예. 예전에 80년대에 오픈소스에 참여하던 개발자들은 네. 학생들이 많았고 네. 개인 개발자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내가 교육 잘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뭐 사회 기여도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가 아니라 100% 기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픈소스에 가서 그런 목적으로 뭐 사회 공헌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명확하게 회사의 미션을 가지고 오는 예,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발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네. 오픈됐으니까 그냥 잘 갖다 쓰면 되겠구나. 네. 내가 오픈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써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망합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네. 오픈소스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전 궁금해서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 저 뒷부분에 네. 사파리하고 크롬 네. 이게 뭔가 대결 구조처럼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저거는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사파리는 지금 애플에서 쓰고 있는 브라우저죠. 네. 그 브라우저 안에서 뭐 이미지를 처리하고 글씨를 잘 보이게 하고 소위 그 브라우저를 처리하는 기술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 렌더링 엔진에 제일 대표적인 오픈소스가 웹킷이라는 오픈소스가 있었어요. 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초창기에 애플이 그거를 공개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구글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 때 예. 이렇게 보니까는 웹킷이라는 좋은 오픈소스가 있네. 공짜로 써도 되네. 그리고 품질도 좋네. 그럼 당연히 쓰죠. 예.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크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쭉 만들다가 예. 크롬이 점점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또 네. 안드로이드에 이제 크롬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크롬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파리보다 뭔가 다른 기술을 더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기능도 좀 넣고 뭔가 사파리보다 이렇게 차별화되는 기술들을 넣고 싶고 그 기술을 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그 웹킷이라는 오픈소스에 예. 뭔가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예. 처음에는 이게 잘 됐습니다. 예. 근데 오픈소스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구글이 반영하는 그 기술을 예. 애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연시키기도 하고.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구글이 내년에 뭐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출시한 크롬에 예. 이런 좋은 기술을 넣어가지고 홍보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이제 뭐 출시에 지연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애플이 주도하는 웹킷이라는 오픈소스가 있고 이거를 그냥 그 복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크롬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블링크라는 별도의 오픈소스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지금은 그 브라우저 만들 때 쓸 수 있는 오픈소스가
좋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개발자 입장은 좋죠. 예. 근데 여기서 왜 그 패권이라는 말이 필요하냐 하면 예. 이 구글이 자체적인 오픈소스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만일에 기술력이 없었으면 계속 그 애플에 딸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에서 공짜라 그래서 무조건만 갖다 쓰면 나중에 거기서 만일에 뭐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예.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럼 완전히 그때부터는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픈소스 안에서도 무료라고 무조건 갖다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분야에서는 반드시 기술력이나 주도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오늘 때문에 공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그 오픈의 저자 우리 박수홍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AI 생태계, 소버린 AI라고 불리우는 그 생태계를 5회사가 엮여서 간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또 이해를 했어요. 네. 저는 뭐 그냥 경제학자로서 어느 공중 화장실도 어느 가정집 화장실보다 깨끗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 5회사가 모여서 만든다는 걸 그냥 막연하게 공중 화장실이 돼버릴까봐. 그럼 그걸 누가 잘 관리하고 누가 깨끗하게 만들고 누가 좋게 그걸 유지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했던 선입견이 있었는데 AI 생태계에서는 그게 아니었군요. 네.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개를 해주면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 사파리 브라우저가 본인들이 그 안에 있던 엔진을 오픈소스 할 때는 예. 뭐 미래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보다 더 좋은 브라우저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를 내놨는데 네. 구글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고 본인들보다 브라우저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저희가 독자 AI, 소버린 AI라고 만드는 것도 네. 그 AI 자체의 기술력이 좋으면 네. 분명히 여기저기서 갖다 쓰려고 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더 본인들이 그걸 많이 가져가려고 예. 기업은 돈이나 인력을 투자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서 네.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은 또 발전을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선순환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똑같이 AI에서도 돌아갈 거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